예, 안녕하세요. VJ 스캐럽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도덕책, 교과서 같은 어떤 학교 폭력, 학원 폭력, 왕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좀 함께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어떤 분을, 이제 블록을 먹으신 분이라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을 그 영상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AI가 블록 먹은 영상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배경은 롤을 깔지만 이제 그분 영상의 내용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합니다. 5, 4, 3, 2, 1. 자, 지금 뭐 다른 영상들은 날아가도 뭐 크게 아쉬울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영상만큼은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오래 좀 남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제가 2018년 한 7, 8월쯤에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를 했어요. 그 전부터 뭐 인터넷 생활은 쭉 해왔고, 근데 저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죠. 근데 살린 사람은 하나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군대에 갔다가 전역을 하고 나서 저한테 고맙다고 글을 썼어요, 공개적으로. 근데 글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군대에서 자살을 하려고 했답니다. 맞아가지고. 근데 제 영상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꼭 봐야 할 영상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에서 맞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말한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보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자살하려다가 그 영상 생각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살 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뭐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산 사람은 있으니까 그 내 인터넷 활동은 헛되지 않았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그때 영상에서 했던 얘기들은 이 영상에다 다 녹여서 얘기를 할 거예요. 군대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나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일단 거기서 부조리함이 있어도 가야 한다 라는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벗어나는 방법도 비슷해요.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 가야 한다는 압박감을 버리면 됩니다.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회사 같은 거, 그 언젠가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 일본에서 어떤 직장인이 블랙 기업에 들어와가지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거야.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했대요. 이런 뉴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니 그냥 직장을 때려치면 되는 거 아닌가? 다른 직장을 구하면 되지. 프리터적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면 되지. 죽는 것보단 나으니까. 학교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으면 학교를 가지 마세요. 그 괴롭히는 애들 학교를 안 가면은 못 괴롭힙니다.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그 엄마한테 말하기 쪽팔리다, 죽는 것보단 쪽팔린 게 나아요. 그럼 군대는 어떡하느냐, 타령을 하세요. 살아야지. 일단 타령을 하면 돼. 언제든지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꼭 해야 돼. 이게 학교랑 군대 다 못 도망간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건데 도망가면 됩니다. 물론 이게 문제가 되는데 죽는 것보단 나아요. 자, 좀 더 온건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누가 내 편이 되어줄지를 생각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군대 그 자기 부대에서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어요.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선생들에게 불이익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가리려고 애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사고 없는 부대를 만드는 게 지휘관의 목적이거든. 일어난 사고를 수습하는 것보다 사고가 없었다고 해버리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요. 상급기관에다 제보를 해야 돼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사고가 터졌을 때 그게 자기의 이득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헌병은 내 편이 될 수 있을까요? 난 헌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잘하는데 헌병은 애매합니다. 헌병의 업무 중에서 사고 예방 교육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자기 이제 관할 부대, 예하 부대에서 사고가 터지면은 헌병의 책임도 생겨. 그렇기 때문에 헌병도 완전하게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다, 교육청에 찌르세요. 군대에서 문제가 생겼다, 국방부 뭐 콜센터 그런 데다 찌르세요. 말로 하기 좀 그렇다 그러면은 국민신문고 통해서 하면 돼. 수신자를 뭐 이제 뭐 교육청으로 하든가 국방부로 하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상황에 써요. 자기가 있는 그 뭐 부대나 학교를 뒤집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쓰세요. 일이 커져야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아 근데 나는 이제 고자질하는 걸 못하겠다, 뭐 쪽팔린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자력구제를 해야 됩니다. 자력구제엔 뭐가 있을까요? 제 간접적인 경험상으로는 군대 같은 경우에 타령이 있습니다. 왜 간접적이냐면은 제 후임이 타령을 했어요. 얘가 타령을 하고 나서 부대가 뒤집어졌습니다. 헌병이 타령을 했으니까. 근데 얘가 이제 다시 붙잡히고 나서 너 왜 타령했어? 누가 때리고 누가 욕해가지고 타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걸 묵고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부대원의 절반이 영창을 가고 남은 절반의 절반이 휴가를 잘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부대 내 폭력이 사라졌어요. 자, 이번엔 좀 극단적인 예인데 부산에 한 공고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괴롭힘이 있었다고 해요. 괴롭힘을 당하던 애가 2주간 학교를 안 나왔대. 안 나오고 뭐 했냐면은 영화 친구를 계속 봤대요. 친구
참고로 난 안 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근데 이제 2주 만에 학교에 나와가지고 수업 중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더니 자기 괴롭힌 놈한테 달려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대요. 말 그대로 죽였어요.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단기 5년, 장기 8년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 이제 언론들 보도된 걸 보니까 폭력적인 영화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괴롭힌 놈이 문제지. 물론 이 사람은 살인범이 돼가지고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단기 5년이니까 최소한 인생 5년을 날려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으면은 찔러 죽였을까? 5년에서 8년의 인생을 손해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람이 50년에서 80년의 인생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안 죽였으면은 자살했을 거예요. 그럼 앞으로 50년, 80년 살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거지. 그 이 사건에서 전 배울 만한 점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일진한테 바로 안개기고 기습을 했다는 거. 자, 뭐 주머니 속에 이제 커터칼 같은 걸 가지고 다니다가 일진이 막 괴롭힐 때 갑자기 꺼내가지고 막 휘둘렀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이제 일진은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혼자 안 있죠? 여러 명이 같이 있어. 칼을 막 휘두른다고 해서 어떻게 될 게 아니에요. 빼앗기고 더 쳐맞습니다. 그리고 더 무시당하겠지.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하고 나면은 본인도 이제 칼도 휘둘렀는데도 안 되면은 포기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정면 승부를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여기도 나왔잖아요. 기습. 수업 중에 갑자기 문 열고 와서 기습. 이렇게 극단적인 뭔가 이렇게 행동을 옮길 거면은 성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기습이 최고다. 군대에서는 어떨까요? 군대에서는 기습하기가 너무 좋아. 나 괴롭히는 선임. 보통 선임은 자기보다 한두 살이 더 많으니까 보통은 이제 싸우면은 뭐 저쪽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싸울 필요가 없죠. 왜냐면 군대는 합숙을 하니까. 불침번 서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순찰 돈다고 하다가 그 괴롭히는 선임한테 가서 그 관물대 위에 있는 하이바 꺼내다가 연상을 내려 찍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쉬쉬할 수가 없어. 선임을 폭행했는데 너 왜 얘 때렸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를 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자살하려다가 내가 왜 죽어? 이 새끼가 죽어야지. 그런 생각으로 내려 찍었습니다. 그러면 해결돼요. 물론 이런 자력부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극단적이니까 가급적이면은 아까 말한 대로 상급 기관에다가 제보를 하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 수 있는데 지구의 나이가 50억 살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가늠조차 안 돼요. 그렇다고 이 모든 시간대에 생명체가 살았던 것도 아니고 인간이 살았던 거는 훨씬 짧죠. 이 넓은 우주에 지금까지 알려진 뭐 생명체가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50억 년이 지나면은 지구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 전에 인간은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구가 없어져도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우주의 시간은. 그렇다는 거는 이 공간이나 시간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예요. 근데 이거를 학교 폭력, 군대 폭력 때문에 빼앗긴다는 건 너무 아깝잖아. 내 스스로 이 기회를 날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손해예요. 생명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는 왜 남의 생명을 빼앗은 그 부산 공고 사건을 모범적인 예시로 들었냐? 그러니까 소중한 생명이라는 거는 나의 생명이에요. 나의 생명. 남의 생명도 뭐 소중하긴 하겠지만 그거는 나의 생명에 비하면은 쓰레기다. 보잘것없다. 하찮다. 그러니까 어지간하면은 남의 생명도 존중해줘야 되지만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의 생명까지 존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생명이 무조건 최우선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 남을 뭐 죽여도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나를 죽음이라는 궁지로 몰고 가는 사람의 생명은 빼앗아도 된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조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배신할지언정 세상이 나를 배신하게 하진 않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남의 생명을 빼앗을지언정 남한테 생명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게 뭐 자기 스스로 마무리하는 형태든 뭐든 간에 남한테 생명을 빼앗기지 마세요. 죽으면은 본인 부모님이 슬퍼하고 죽이면은 학폭 가해자의 부모님이 슬퍼합니다. 어떤 게 더 이득이야. 부모님은 자기 아들이 자살하는 것보다 차라리 살인자가 되는 거를 더 다행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그냥 깔끔하게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남의 얘기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내 일은 뭔가 좀 복잡해 보여. 이거 뭐 어디다 제보하고 그러면은 내 인생이 꼬일 것 같아. 이거 남들이랑 좀 다른 케이스다 내 인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평범합니다. 그냥 자기 얘기지만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좀 거시적으로 보세요. 이제 너무 이제 1인칭으로 보지 말고 그 뒤에서 본다고 생각하고 뒤에서 나를 본다고 생각하고 3인칭으로 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군대, 뭐 학교 이런 데서 주름 잡고 있는 사람들 뭔가 대단해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족밥들이에요. 근데 이게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도 그 경마장 알바를 하면서 그걸 느꼈어. 그 한국마사에서 이제 경마장 알바를 하게 되면은 위에 뭐 직원들이 있습니다. 뭐 지점장도 있고 구대장도 있고 그 밑으로 학생장도 있고 각 층마다 층장도 있고 뭐 많아요. 지들끼리 뭐 그냥 감투놀이 하고 있어. 그 내가 있던 지점은
완전 군대더라고. 첫날부터 그냥 쌍욕을 박아요. 그 분위기에 말려가지고 나도 그냥 설설 기었지. 눈치 존나 보고 욕 먹어도 그냥 헤헤 웃고. 거기 이제 그만뒀어요. 2년인가 3년 일하고 나서. 그만두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족밥 새끼들이야. 다 생각해보니까 그 뭐 대단한 별소리라고. 밖에 나오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군대에서 뭐 어마어마해 보이는 대령, 준장, 뭐 대장, 옆집 아저씨라고 생각해봐. 옆집에 뭐 대장이 살아. 어쩔 거야. 그냥 옆집 아저씨야. 그냥 족밥이야. 물론 옆집 아저씨가 족밥이라는 건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다들. 그냥 지금 그 시점에서 볼 때만 대단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거지, 그 약간만 벗어나서 생각하면 족밥이에요. 신고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다 해결돼요. 그게 자고 있는 선임 뭐 면상을 화이버로 내려 찍었다, 자기 괴롭히는 친구를 커터칼로 찔렀다, 미친놈 취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걱정하면 안 돼요. 근데 미친놈 취급 받는다고 무슨 불이익이 생기는 건 아니야. 최소한 괴롭힘은 안 당합니다. 저 새끼는 수틀리면은 자는 사람 면상을 찍어버린 새끼다. 저 새끼 주머니에 커터칼 있는데 실제로 사람 찌른다더라. 이런 사람 못 건드려요. 뭐 뒤에서는 욕할 수 있어도 최소한 괴롭히진 못합니다. 관심병사 좀 되면 어때요? 솔직히 부대에 있는 관심병사 보면은 편해 보여. 그 전역하고 나면 아무도 몰라요. 그 관심병사였는지 아닌지. 저 뭐 아무것도 못하겠으면은 나도 사이코거든. 뭐 그런 말이라도 해봐요. 사이코 리벤지 그런 웹툰 보고 나서 대사라도 좀 따라 해봐. 미친놈 취급 받아요. 그냥 못 건들게. 무슨 취급을 받던 간에 결국에 살아있는 게 승리입니다. 생존 자체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니까. 약간 여담으로 다른 얘기 해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뭐 이제 학폭 연예인들 나오고 나면은 막 인터넷에서 조리돌림하면서 욕하잖아요. 이게 과연 옳은가? 가해자에 대한 응징 이런 게 옳은가? 아니면 시스템을 바꾸는 게 옳은가? 둘 다 해야죠. 왜 하나만 하려고 해? 뭐 학폭 가해자들, 좀 유명한 사람들, 뭐 배우,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을 다 조져놔야 돼요. 개개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학폭 저지르는 사람들을 미래가 없는 루저 병신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위기 자체를 그렇게 바꿔야 돼요. 그 영화 암살 보면은 이정재가 그런 말을 하잖아.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라가지고 친일파를 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학폭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뜰 줄 몰랐다, 이렇게 성공할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런 마인드일 건데, 그걸 이제 학생들이 마음에다 심어줘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을 할 거면은 지금 학폭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학폭을 못 저지르게, 뭐 착해서가 아니라, 남을 괴롭히면 안 된다는 걸 알아서가 아니라, 내가 나중에 성공할 사람이니까 나는 학폭을 안 저질러야겠다, 이렇게라도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학폭을 저지르는 애들은 와, 저 새끼 누구 때리고 다닌대, 지가 생각해도 자기 미래가 없는 놈 같아, 그런 눈초리를 받게끔 가해자 한 명 한 명 다 조져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학폭 피해자들, 군폭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갓본푸드에 돈까스를 많이 사주세요. 돈까스는 고기라서 먹으면 힘이 됩니다.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